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담을 하나 하고 넘어가자면 제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저희 할머니가 그 세대는 사주를 좀 좋아하시거나 좀 믿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보다 제 사주를 여기저기서 보시면은 돈, 길바닥 요런 게 나왔어요. 막 길바닥에서 돈 버는 팔자다 요런 게 나왔는데 그게 잘못 들으면 약간 쎄하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이건가? 라는 생각을 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갖다 끼워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자기 객관화를 시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장점이랑 특기는 성실한 반복이에요. 제가 공부를 통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꾸준히 성실하게 반복하는 거. 이 부동산 분야, 지금 제가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내용이 지금 시장에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어른공장 정규 강의 21기 접수 기간이고요. 이게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 필요하신 분들이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하락을 논하시는 분들이 조회수가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인기가 다시 많아지세요. 근데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전 그거에 별 불만이 없어요. 저는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미래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함부로 판단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22년도 시장을 통해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물며 정부조차도 시장을 눌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내수 시장이 안 좋아요. 누군가 내 인근에 있는 사람이 지금 큰 돈을 번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불가능해 보이고 나도 힘들고 지금 쓰잘데기 없이 부동산 투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발악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 역사를 공부한 게 한 40년치가 되고 제가 여기서 지금 관심을 갖고 머무른 지가 17년 차고 제가 투자를 한 게 10년이 넘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중간에 멈춘 기간이 있느냐? 10년 동안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냥 전 이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반복되는 패턴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은 시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돌아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궁금해 하셔야 되거든요. 역사는 왜 다시 상승하는 이 패턴을 반복했을까? 왜 다시 올라갈까?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세요. 역사적으로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은 보수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저 같은 애들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시세를 막 밀어 올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올릴 수도 없고, 여러분 지금을 한번 봐주세요. 주변을 봐봐요. 제가 집 사라고 사겠어요? 웬만한 사람이? 집 사라 그러면은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욕을 해요. 원래 상승장에서도 원래 그래요. 10명 중에 제가 집 사라고 사는 사람, 시장 진짜 좋을 때 몇 명 있을까 말까요? 부동산은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더 안 사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의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생겼고, 그러면 더 안 사요. 국가가 겁을 주면요 더 안 사요. 규제를 많이 하면 더 안 사고요.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안 사요. 지금은 제가 살펴봐도 집 사는 사람이 많기가 진짜 어려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그럭저럭 시장이 굴러가요. 그리고 이제 모르죠. 이제 둔촌주공 입주가 본격화되면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대출 통제가 7월달 말부터 얘기가 나와서 8월달에 때리고 9월달까지 이어졌거든요. 이것도 시장을 뒤흔들어 놨어요. 그 증거가 전국 시장에 다 영향을 줬거든요. 이것도 여파가 있고, 대량 입주랑 초강력 규제, 대출 규제죠. 그리고 그린벨트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멀리 안 가고 근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3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시장이 한번 갔어요. 그러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8월 달부터 다시 한번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8, 9, 10, 11, 12, 1, 2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근데 24년 3월 달에 갑자기 제가 또 설쳤잖아요. 근데 3월부터 8월까지 시장이 또 간 거예요. 또 조용하다가 지금 이분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느껴지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정말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은 시장에 매물이 많고 하락론자분들이 힘을 잘 쓰고 시장에 금매가 널려있는 그 시장에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내 집 마련이나 옮겨 타기 정도 아니고서는 뭔가를 실제로 하기에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대출 막혀 있는 건 기본이고 세금도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세 입자나 만약에 여러 채를 산다면 그리고 매도할 때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이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가 처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거래량은 침체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전세가가 잡힐 거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 매매가도 잡힐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장에서 수개월, 한 6개월 정도 추적한 결과 포리온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정규 20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견을 바꾼다. 전세가가 강보합, 그리고 매매가는 이대로 가다가 전세가 강보합이 장기간 이어지면은 따라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가 맞아요. 다만 이게 서울 지역의 주요 입지에는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약간 차이가, 온도차가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가면 지금 거래량이 침체가 되면서 금매를 찾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사느냐? 안 사요. 그래서 금매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매도를 하려 그래도 전세를 놓으려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요. 다주택자는 정말 죽어나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옮겨 타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해요. 왜냐면 내 집이 잘 팔리고 잔금까지 잘 받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깨지면 다음 집이 깨져요. 굉장히 불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적 욕심을 좀 내려놓는 분들이 많아요.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1가구 1주택 파시는 분들이나 가끔 있어요. 그걸 팔고 다음 집을 사는데 자금 여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 또는 내 집 마련을 새로 하시는데 돈이 많은 분들은 욕심을 부리시지만 이 외의 분들은 모든 상황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급 부족으로 가고 있고 전월세 공급도 부족해지고 있다. 상승 방향이다. 타이밍이나 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난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떨 때 어떤 전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매수 가격 단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단가라는 표현도 약간 그렇긴 한데요. 그냥 주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거래가 침체가 되고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얻는 시절이에요. 이런 시절도 있어요.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침체장에서는 이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어요? 예전에 선대인 선배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스타였어요. 연예인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폭등을 했어요. 그럼 이 폭등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내가 원래 맞았는데 이 투기꾼들이 집을 사댔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그분들은 아마도 집을 살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얘기가 무조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하지만 현장을 나가서 보면은 이게 23년도랑 24년도랑 집을 살 사람들은 집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발현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에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누적 매수 수요가 계속 이제 적체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시장이 언제 나오냐가 문제인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매매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많이 가시는 선택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매매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수요에 맞는 전세나 월세 제공을 충분히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 시장이 전월세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시장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정부가 민간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전월세 공급 매물 물량이 통계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줄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전월세를 더 이상 선택을 못해요.
예전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갱신권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다주택자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돼요. 그럼 이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이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을 때 신규 공급이 많거나 금매가 충분히 있거나 여건이 되면, 공급이 충분하면은 큰 문제까지는 안 돼요. 적절한 가격 상승을 동반하거든요. 집을 살 때. 집을 사면 이 속도가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태까지 집을 안 사고 버티셨잖아요.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누적 대기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월세로 피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안 하시고 버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전월세로 피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거주를 해결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분들이 매수로 시장에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나오는 게 싫으면은 전월세 공급을 계속 해주면 되고요. 신규 공급을 많이 하거나 매물이, 좋은 매물이 시장에 많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분들이 매수를 뒤로 미룬 이유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수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대기하시면 괜찮은데, 전세로 살던 분들은 목돈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중에 지금 폭락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정부가 겁을 줘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서 뒤로 미루신 분들은, 제 말은 그 심리만 해결이 되거나 사야겠다는 결정이 되면은 자금은 확보가 돼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분들은 집 살 돈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살 수가 없죠. 그건 끝나는 건데, 제가 여태까지 역사를 봤을 때 한국은 전세 시장을 보면은 집을 살 준비가 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은근히 돈을 잘 모으시고요. 대출을 푸냐 안 푸냐가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출이 또 갑자기 막혀 있다가 풀리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사세요. 요게 뭉치면 안 돼요. 요 매수 수요가 뭉치면은 많이 오래 올라가요. 왜냐면은 이게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요번에도 전월세 살라고 했는데 전월세 매물이 없네? 아니면은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분명히 난 인지를 했는데 가격이 또 올라가네? 그럼 그때 가서 당연히 당분간은 투기꾼들이 올렸다, 정부가 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내가 살 집이 올라가 버리면은 결정이 계속 변해요. 이게 한 번에 안 나와요. 왜냐면 전월세로 살고 있던 분들은 만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수요가 앞에 누적돼 있다가 쭉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고요. 단기간에 많이 나와버리면은 매도 물량이 못 받아줘요. 그럼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공포의 사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 사면 안 되겠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도 원래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가 맞아요. 미래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시장을 보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갈아 넣은 바, 공부해 본 바, 지금은 25, 26, 27로 갈수록 지금 벌써 25년 서울 대세 하락장 얘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눈에 보여요. 제 댓글에도 있고, 말이야 뭐 이래저래 돌려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제 생각엔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정부가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컨트롤하게 되면은 언젠가 굉장히 부작용을 동반한 시장이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등, 폭등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때에 맞춰서. 근데 가격만 올라가면 괜찮은데 전월세가 같이 올라가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우면은 올라가지 않는 전월세가 있다면 그걸로 피신하면 돼요. 그게 선택권이고 좋은 시장 중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 가고 있질 않아요. 이제 그게 저는 좀 안 좋다는 거죠. 제가 다니는 이유는 그걸 읽어내려는 거예요. 시장 방향은 예전에 이미 정했고, 그 지역이나 타이밍 그걸 맞추면은, 이게 시장을 왜곡시켜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규제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미디어가, 물론 어떤 분들이 봤을 땐 제가 왜곡을 시키겠지만요. 그러면 그 왜곡된 부분 안에는 당연히 뒤틀림 현상 때문에 돈의 이동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누군가는 가져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돈은 돌지 않으면 아무 존재가 없어요. 돈을 쓰니까 돈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스팟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적자 생존,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잘못하면 나중에 되게 곤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또 안 좋아져도 그러려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힘드시겠지만 여태까지 정말 많이 맞았잖아요. 때려 맞았잖아요. 더 무서울 게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그때 폭락을 유도한 요소들이 다시 발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 띄우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풀거나 정부가 분위기를 띄우면은 지금 수요가 시장에 한 번에 나왔을 때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좀 대책을 해놓고 해야죠. 물론 둔촌주공 입주가 있으니까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게 받아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둔촌주공이 지금 예전 입주장이랑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 버리면은 정부 입장에선 곤란하겠죠. 그러면 또 어떤 수단을 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장의 모습이 좀 비슷한 게 나오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목소리를 더 키우실 수가 있는 거고, 전 그러려니 해요. 이제는 웬만한 거는 별의 별일을 다 당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저랑 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가서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볼 게 워낙 많아가지고 다니면서도 머리가 복잡해요. 사실은 시장이 워낙 지역별로 단지별로 너무 달라가지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임대를 놓고 임차를 받고 이거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시장이어가지고 예전처럼 뭔가 이게 뭔가 뭉쳐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데 뭔가 더 진한 뭔가 모임 결과물은 덜 나오는, 예전에 비해서 힘이 빠지는 시장인데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제 힘이니까 제 장점을 좀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규기간에 원래 좀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잠도 부족하고 제 에너지도 부족해서 이런 모습 조금 더 제가 에너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